반갑습니다. 다원교육의 수학을 맡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예비고1은 연합이랑 보성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연합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학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보성을 진행해서 보성 쪽 학생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이제 연합은 이 정도고요. 여기 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겁니다. 일단 제가 보성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보성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다른 학교랑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출 분석 통계, 제가 맨날 학생들을 오답률을 분석하면서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수업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3, 4번은. 일단 보성은 지금 문항들이 21문제, 지금 커트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90점, 95점, 95점 이렇게. 네. 한 문제 틀려야지만이 이제 1등급 컷이 됐고요. 1학기 중간고사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거의 뭐 심각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90점 받는 애들은 거의 미적분까지 다 됐다라고 보실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학습이 돼 있는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학교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올림푸스 부교재를 쓰고 있는 학교가 동북이랑 보성입니다. 현재. 그리고 강남권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를 쓰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게 80% 이상 일치되는 사항에 대한 퍼센트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집을 봐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올림푸스에서 거의 일치되는 사항들, 문제를 나중에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림이 완전히 똑같고요, 글자 완전히 똑같고 숫자 몇 개만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못 풀어요. 이유는 보성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드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잘 만드세요. 제가 보고도 몇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잠실여고, 보성 이런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수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사리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는 일단 어렵게 만들고 선생님이 답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마지막 문제는 21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거기서 3개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21개에서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게 순서상에 3개로 돼 있어서 많이 복잡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학기 중간이 52%거든요. 이거는 약간 예상은 했지만 이제 안 낼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은 52% 해도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올림푸스 기출 문제는 그냥 B단계가 있고 1등급 문제가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성에서는 최대한 1등급 문제를 안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에는 1등급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컸는가 봐요. 그래서 1등급이 각각 한두 문제, 그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1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요 노란색 표시가 돼 있는 게 이제 올림푸스 문제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올림푸스 유사에서 최근 연도 기출만 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최근 연도 기출만 내고 있어요. 비율이 그쪽으로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프린트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최근 연도 기출지만 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에 있는,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2009년 있잖아요. 이거는 깔리고 깔렸어요. 이미 기출문제로. 문제집에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올림푸스를 했냐 안 했냐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문제를 내는 거죠. 이제 22년, 23년, 24년. 그러면 올림푸스는 단점이죠. 계속 재판됩니다. 계속 재판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푸스를 굉장히 싫어해요. 계속 재판이 돼요. 그래서 23년 거를 냈으면 24년 거를 또 해서 재판 낼 거예요, 다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실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도 마찬가지고, 영동일고 마찬가지고, 다 최신 기출지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1학기 기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얘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제가 80% 일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만 봐도 똑같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보성을 들어갈 때 이걸 4번 풀려요. 근데 못 푸는 애들은 잘 못 풀어요. 4번 풀어도 선생님들이 진짜 기똥차게 바꿔놔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림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은 그냥 다 똑같고 그림인데 원본입니다. 이게 2개짜리를 3개짜리로 만든 거예요. 그럼 애들이 못 풀 거라는 얘기죠. 이도 선생님 고민이 되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 들거든요. 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림이 똑같은데 위치만 조금 바꿔놓고 문제를 내는 거죠. 4번 이상, 5번 이상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이면은 제가 애들한테 거의 한 30개 가까이를 찾아줬어요. 기출문제를. 왜냐면 2019년이면 이미 다 깔려져 있어요. 많이 깔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 문제는 보자마자 뭐 문제가 바뀌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약간 제가 한 23년, 4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는 정석 한 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의 차이점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와요. 네.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그냥 버리는 게 맞아요. 네. 2번 풀어보고 3번 풀어보고 연습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네. 그래서 본 거와 안 본 거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 문제들 위주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올림푸스 안 들어간 유형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문제 빼고는 쌤 B단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꼭 넣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4번에 있었어요. 저도 문제 시험지를 딱 받고 쭉 봤을 때 4번에서 딱 걸렸어요. 그냥 이렇게 느꼈어요. 애들이 여기서 걸렸겠구나. 네. 근데 그걸 제끼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걸 붙들고 있었다. 그럼 멘탈이 터지는 거죠 이미. 얘는 14번에 있었어요. 시중 문제에는 없어요 이게. 보기 드물고 찾기도 힘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2개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B단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하는 방향성이 약간 이쪽에 정해진 것 같아서 애들이 이제 숙제도 많이 해야 되고 과목도 많잖아요. 일정 수준의 과제로만 효율을 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뭔가를 아까 제 기출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는데 이걸 매 해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이 개인 통계를 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보시면은 집중적으로 약한데 여기 보시면 기출 문항 비율이에요. 제일 많이 되는 건 무조건 2차 함수예요. 그리고 2단원, 항공식과 나머지 정리. 네, 이렇게 1, 2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복소수 인수분해는 낮잖아요. 얘는 쉬운데 얘는 낮은데도 어려운 단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단원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대수입니다. 대수에서는 월등하게 로그 함수가 많이 나와요. 로그 함수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 반 학생 기준입니다. 고1 단원별 오답률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27%의 비율을 가지는데 오답률은 34%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도 많이 내고 오답률도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얘도 당연히 나머지 정리도 많이 내고 오답률도 높아요. 근데 복소수가 따라가고 있어요. 복소수가 따라가고 있어요. 복소수는 고등과정 내에서는 굉장히 쉽게 가르치는 단원이에요. 제가 뭐 수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복소수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얘는.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굉장히 얕게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 얕게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형도 많이 없어요, 얘는. 근데 계산도 많고 어렵게도 만들 수 있는 단원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좀 오답률이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복소수. 그래서 제가 뒤에 보시면 약점이라고 해서 하는 단원들이 2단원, 2단원, 2단원들이. 네.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이 단원만. 인수분해는 한 번 돌아도 돼요. 다항식 연산 한 번만 돌아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내신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수준이 되는데, 왜냐면 계속 다항식 연설을 연습할 거거든요. 인수분해도 계속 연습할 거거든요. 2차 함수 때, 2차 방정식 때. 근데 2단원, 4단원, 6단원은 다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 제가 이제 뭐 센하고 이런 기출 문제 문항을 분석한 건데, 제가 일반 문제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만대로 정리를 시켜 놓은 것만 쓰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센만 문제를 푸신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절대값 문제, 지금 기출 비율이 이 정도인데 얘는 센은 이 정도 비율이에요.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법 보시면은 센은 이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도 이만큼 비율인 거예요. 굳이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굳이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고, 네, 그래서 저만의 이런 파일들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문항들, 오답률 비교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네. 개인별로 측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한 학생의 기준입니다. 1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다 정답률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해서 얘는 몇 문제 풀었고 얘 그 어떤 특정 유형에서 정답률이 떨어지는지 이런 걸 보는데, 이제 뭐 교재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쉬운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문항수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에 총 개수가 높이 올라갑니다. 계속. 많이 준다는 거죠, 그냥. 그 파트에 문항을 많이 준다는 거. 쉬운 문항은 어차피 뒤에 가면 연습할 겁니다. 근데 문제 개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학생들한테는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절대값이랑 활용 부분에서 숫자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여기 뭐 그래프 이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냥 이 정도만 6, 0 이러니까 6개 중에서 6개 다 맞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안 줍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이라서 다른 학생에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점으로 주는 겁니다. 개인 과제로서. 지금 이게 24년도 제가 학생들 오르는 성적을 적어 놓은 건데, 뭐 이 정도 올랐는데, 보시면은 1학기 중간이고 1학기 기말에 90등이 올랐는데, 이 학생은 방학부터 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단계에서 오른 거고, 여기 밑에 있는 학생들은 시험 대비 시작하면서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그러면은 1학기 중간에서 기말 쳤잖아요. 그때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2학기 중간이 돼야지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유형 패턴을 한번 돌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그날 수업에 무조건 유형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에 대해서 그날 바로 풀리려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대표 문제를 풀리고 그 다음 바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과제도 그 패턴에 맞춰서 6개를 또 달아놨고요. 그러니까 얘는 4개, 얘는 6개, 쟤는 1개 이래가지고 총 11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같은 유형별로. 네. 이 유형 패턴을 한 바퀴 돌고 2바퀴 돈 애들이 성적이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테스트 보고,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대표 문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여기 번호를 보시면은 이게 문항 유형에 대한 번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찍으면서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 온라인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대표 유형에 똑같은 유형들을 이제 붙여 놓은 겁니다. 제가 난이도별로 실전 2개랑 심화 2개를 붙여놔요. 그래서 총 4개. 심화까지는 학생들한테 선택해놔요. 그리고 실전까지는 이제 반드시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3, 4등급용이고 이게 1, 2등급용입니다.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많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슷한 유형이지만 달리 생각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생들은 똑같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세트가 만들어져 있어. 그 유형에 해당되는. 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여기 QR이 들어가면은 또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안에서 학생들이 개념을 볼 수 있도록. 까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QR을 찍으면 이 영상으로 연결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똑같은 유형으로
실시해서 이게 총 4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부교재, 이렇게 각 학교마다 부교재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강남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폴더만 30개, 40개 돼요. 학교별로 정리해 놓은 게. 그러니까 3, 40개의 학교를 다 부교재를 만들어 봤다는 소리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애들 만들었던 부교재거든요. 보성 5금. 네. 안에 내용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성 같거든요. 네. 똑같이 이거에 대한 풀이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게 많아요, 어머님들. 전국의 기출지를 다 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내용도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개인적인 오답 분석을 해서 이제 과제를 만든다. 네, 이거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체크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를 틀렸으니까는 이거를 더 풀자는 체크 표시를 해서 학생들한테 만들어주는 내용들인 거죠. 이게 표입니다. 어떤 학생의 하나의 표를 만들어둔 겁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거 빨리빨리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 4번째 이제 추가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공통 과제를 내주고 추가적인 과제를 항상 내줍니다. 학생들과 상에서 뭐 약점 유형, 학교 프린트는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내신 대비 오답률이 높은 유형들 선별해서 나가는 거. 지금 내신 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 벌써 시작하자마자 추가 기출지 받은 애들 있어요. 수업 중에 이미. 네. 그러니까 원래 치던 거 있고 공통과제 있고 추가로 기출지를 받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학교 프린트는 벌써 나가고 있었고요, 이미. 네. 시작하자마자 나갔어요, 저는. 3-4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있어요. 설득을 시키죠. 하기 싫은 거. 더 나가면 싫어해요, 애들. 근데 설득시켜요.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그렇게 해서 제 내용은 이겁니다. 네, 이렇게 12월 대수 진행하고 1월, 2월에 공수. 이게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특정 단원에 대해서만 진행할 겁니다. 이건 약점은. 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진행하는 거고 수투는 방학 때겠지. 이렇게 해서 이어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